자, 219페이지 심화 문제 한번 봅시다. 심화 문제 1번 우리 한번 보자고요. 자, 문제 1번에서 등기 절차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문제 1번 등기 절차. 자, 등기 절차와 관련돼서 개시에 따른 분류가 있죠. 당사자의 신청, 관공서 조탁 원칙이죠. 자, 예적으로 등기간 직권등기, 법원의 명령등기. 명령등기는 무슨 신청으로? 이 신청으로 잘라라. 그러면 문제 1번의 포인트는 우리 등기 절차와 관련돼서 틀린 거, 그걸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자, 등기는 당사자 신청 또는 관공서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 대표적인 직권 등기가 있고 법원의 명령, 이의신청 등기. 이의신청이 붙으면 법원의 명령 등기가 있죠. 1번은 맞네요. 자, 이번에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는 촉탁이라는 관공서의 일방적 행위여야 한다는 점이 다를 뿐 그 실제의 내용은 당사자 신청과 같다. 당사자 신청을 모두 준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3번의 등기는 반드시 등기 권리자, 의무자의 등기소에 출석하여 이를 신청해야 된다. 반드시 틀렸죠. 우리 등기 신청 방법에는 이원화되어 있어요.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이 있죠. 전자 신청을 하게 되면 출석주의가 면제가 되죠. 그러면 문제 1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자, 법원 줄쳐놓고 임차권 등기 명령. 그러면 툭 치면 직권으로 보전 등기해야 된다. 4번 지문이 올해 보전 등기가 출제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그러면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원칙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죠. 예적으로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요건을 갖추면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보전 등기해준다. 그래서 4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5번에 등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이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하는 거. 이유 있다. 있으면 관할 지방원의 명령에서 등기가 진행된다. 그래서 이 신청이 있다. 그러면 법원이 합당하다고 인정해주면 명령 등기가 되겠죠. 그러면 문제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과 관련돼서 우리 또 한번 보죠. 자, 문제 2번과 관련돼서 이거는 등기 신청 의무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자, 부동산 등기 신청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부동산 등기법 몇 개월이라고 그랬어요? 1개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거꾸로서 60일이죠. 자, 부동산 등기법은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강제하나 1개월에 둘 다 강제예요. 건물 위반되더라도 토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유가 없고 건물에 대해서만 과태료 사유가 있다.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모두 생략 등기, 거민 계약서, 중간 생략 등기. 자, 소유권 보전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강제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1번의 건물의 분할, 건물의 멸종간, 일부 멸실의 경우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1개월 동그라미. 이를 게을리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50만 원 이하에 부과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물에 한해서입니다. 그래서 1번 아주 중요한 지문입니다. 따로 출제 예상이 되니까 이거는 따로 관리하셔야 돼요. 중요한 지문입니다. 자, 2번 지문은 건물 대지 그러니까 1개월 등기를 신청한다. 오케이. 자, 3번에 등기된 토지가 전부 물리적으로 멸실한 경우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1개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신청하고 이를 결의할 때 과태료가 부과한다. 토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유가 없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3번은 X가 되네. 그러면 여기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의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을 계약하는 체결의 경우 계약 체결 당시에 보전 등기가 가능할 때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4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우리 특별조치법과 관련돼서 A가 건물이 완성 안 될 때와 A가 건물이 완성될 때를 나눠봐야 돼요. 그러면 건물의 신축과 관련돼서는 원칙적으로 관련해서 얘네들은 신청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신청 의무 X야. 근데 A가 비로소 비교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러면 이거는 건물이 완성이 안 됐죠. 그래서 보전 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60일이래요. 그게 바로 대장 등재일이죠. 이거는 계약을 체결일로부터 60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4번 지문도 맞네요. 자, 5번의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소유권 보전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신청 의무를 두고 있다. 60일을 강조하고 있죠. 특히 가구입니다. 그래서 문제 2번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잡아 두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자, 220페이지 문제 2번 반드시 우리가 풀어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 문제집 222페이지로 가봐요. 자, 222페이지. 자, 문제 5번이 있어요. 문제 5번. 자, 문제 5번 직권 등기가 있죠. 직권 등기와 관련돼서 이거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요 지문들에 대해서 특히 관리하셔야 돼요. 자, 6개 지문이 있네요. 자, 6개 지문과 관련돼서 완벽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기억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등기문제에 행방불명 줄쳐놓으세요. 행방불명이 됐다면 이때는 공시채과 채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기억은 그러면 직권 등기가 아니라 단독 신청이 되네. 자, 니은입니다. 자, 미등기 부동산 줄쳐놓고 임차권 등기 명령. 요거는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하네. 요거 니은은 자, 직권 등기로 이루어지네요. 자, 이것입니다. 등기한 권리자의 사망 동그라미. 사망 요거는 직권이 아니라 요거는 단독 신청으로 이루어지네요. 이것. 자, 그러면 니은과 관련돼서 판매권 행사. 그러면 요거는 한번 따져보죠. 판매권 행사에서 행사. 이 판매권은 예약 완결권이야. 예약 완결권으로서 일종의 형성권이야. 형성권이란 일방적으로 행사한다.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 말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직권 등기로 이루어지네. 직권 말소. 그래서 우리 이런 의미를 배웠었죠. 바로 행직. 자, 행직, 판매권 행사, 직권 말소. 자, 당해 가처분 등기, 당직. 요역지 그래서 직권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행직, 당직, 요직. 요 세 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혼동이죠. 혼동이란 요거는 혼동은 뭐예요? 단독 신청이 되죠. 혼동이란 것은 단독 신청이다. 자, 대지권 뜻과 관련돼서 뜻이 들어갔다. 그러면 뜻이 들어가면 99.8%는 직권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직권 등기로 이루어지네. 여기서 이제 솔직히 조심할 거는 요 뜻이 들어가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조심할 게 있어요. 그래서 계약상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가 있어. 자, 계약상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는 요 뜻이 포인트가 아니라 요게 규약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요거는 단독 신청이 됩니다. 자, 또 하나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등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의가 있다는 뜻의 등기. 이의가 있다는 뜻의 등기는 요거는 이의가 붙었죠. 요거는 명령 등기가 됩니다. 그러면 자, 요거와 관련돼서 뜻이 요걸 제한 나머지 시험 범위 안에서 뜻이 들어가면 바로 직권 등기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직권 등기로 이루어지는 거 니은, 그 다음에 리을, 그 다음에 비읍이 있네. 그래서 니은, 리을, 비읍. 그러면 여기는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좀 정리해 두셔야 돼요. 꼭 좀 풀어보셔야 되고. 자, 그렇다면 222페이지 문제 5번 직권 등기 확인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문제집 220페이지, 223페이지를 가도록 하죠. 자, 문제 7번입니다. 문제 7번과 관련돼서 직권 등기 굳히기 작전 들어갔죠. 그래서 틀린 것은 자, 그러면 문제 7번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물의 등기용지에 대지권 등기를 한 경우 권리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에 해당구 대지권의 뜻의 등기. 자, 뜻이 들어갔다. 직권이죠. 그래서 대지권 등기 그러면 앞에 건물, 대지권 뜻의 등기하면 토지죠.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자, 건표 신주 적어놔요. 건물 표제부 신청 주등기. 그래서 건표 신주. 자,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해직주. 그래서 직권으로 이루어지네요. 자, 1번 맞고요. 이번에 미등기 부동산 처분 제한, 특징은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2번은 직권이네요. 자, 3번 질문과 관련돼서 가처분권자가 승소 판결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가처분 이후에 격려된 제3자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는 영어는 단독 신청으로 이루어지죠.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거주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줄쳐놓고요. 등기문자의 주소 변경 사실이 명백히 입증된 등기문자의 주소 변경 등기는 직권으로 이루어집니다. 5번의 1호 간헐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언제나 당연무효야. 설사 등기가 됐더라도 직권 말소가 되고 이 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문제 7번 참 좋아요. 자, 그러면 문제 5번과 문제 7번에 대해서 자, 페이지 222페이지 문제 5번과 223페이지 문제 7번 요거 두 개는 반드시 우리가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문제집 224페이지로 가보죠. 자, 224페이지 10번 문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등기 신청의 적격. 이게 참 중요합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등기 신청 적격과 관련돼서는 등기가 되는 자, 안 되는 자. 자, 그러면 등기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적격과 관련 설명으로 틀린 것, 문제 접근해보죠. 등기 신청 적격이란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으로 등기법상 권리 능력이라 한다. 맞네요. 자,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 취소된 주택자업도 등기 신청 적격을 갖고요. 마포고등학교 학교명 자체는 영조물에 불과함으로써 학교명 자체는 등기가 안 돼요. 재단명으로 등기되겠죠. 그래서 등기 신청 적격이 없다. 4번에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해서 그 사단을 권리자로 본다. 그러면 법인 아닌 사단 그러면 박찬호 장학회. 박찬호 장학회는 등기 신청인은 누구냐? 바로 사단 회장이 되고요. 등기 명의는 사단 자체가 됩니다. 박찬호 장학회. 그래서 박찬호 장학회, 위량 박씨, 그 다음에 구로동, 조기 주구예 요 세 개를 꼭 기억해달라고 그랬어요. 자, 이번에 태아도 실무와 판례상 등기 신청 적격이 있다. 그러면 우리 태아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정지 조건서를 취하고 있어요. 살아서 태어나면 그때부터 인정해주겠다. 그러면 문제 10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10번과 관련돼서 등기 신청 적격 우리 한번 꼭 좀 확인을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 10번을 풀어봤으니까 문제 11번 적석에서 우리가 구워보자고요. 그래서 문제 11번 우리 정리 한번 해봅시다. 같은 맥락이니까. 자, 문제집 225페이지 보고 있어요. 자, 등기 신청 적격이 있는 자로서 옳은 것은 자, 아파트 대표자 대표이 된다고 그랬고요. 재단법인 갑을 학원에서 운영하는 병정고등학교 학교명 자체는 X입니다. 자, 피한정 회계님 자연인이죠. 등기가 되고요. 용인시 수지업 업면은 100% 안 돼요. X. 대안은 X고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이거 안 되죠. 자, 행정동의로서 자치단체가 없어요. 자,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갑을 정중 병정공파 되죠.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안 정비 사업소업 축제 건축제업 된다고 판시했고요. 재난 및 안전관리법 기본법에서 설치된 서울특별시 사고대책본부 안 된다고 판시했고요. 비법인 사장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취소된 주택자 된다고 했고요. 대한민국 재형의 지부 요거는 안 돼요. 그러면 등기 신청이 있던 적격자로 되는 거 기업, 피한정 후견인, 권리 능력 없는 차단, 시읒, 이응, 지읒. 그래서 5개가 되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11번과 12번에 대해서 등기 신청 적격 완전히 우리가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11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집 페이지 227페이지로 갑니다. 자, 227페이지와 관련돼서 문제 15번이 있네요. 자, 문제 15번과 관련돼서 요거는 이제 단독 신청이죠. 단독 신청에 대해서는 이제 작년에 박스 문제로 출제됐으니까 요거는 지문 자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꼭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단독 신청 그러면 어떤 논리를 성립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자, 표제부 등기. 표제부 등기는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다. 자, 두 번째, 자, 진정성이 확보된 경우, 진정성이 확보된 경우, 보장된 경우. 자, 세 번째, 권리자, 의무자, 등기 권리자, 의무자 둘 중에 한 사람이 없으면 단독 신청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 15번과 관련돼서 정리해 봅시다. 자, 기억의 이행판결 단독 신청이네. 그래서 2단 다시 한번 잡아놓고요. 그래서 2단 이행판결은 단독 신청이다. 자, 상속 등기 단독이죠. 그래서 상속 단독. 상속 인해한 등기 공동 신청이죠. 그럼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랑 같다 다르다. 자, 포괄 규정에서 유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공과 관련돼서 유공. 자, 특정 유정이든 포괄 유정이든 언제나 공동 신청이에요. 그러면 포괄 유정은 몇 조로 가요? 네, 187조. 특정 유정은 186조로 가죠. 자, 토지 표시, 즉 표제부, 권리관계의 다툼이 없죠. 단독. 자, 만서 회복 등기 아무 말이 없으면 권리적 측면으로서 공동 신청이고 권리 변경 등기도 공동 신청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단독으로 가능한 거. 그래서 기업, 니은, 미음. 자, 그러면 15번의 정답은 여기에 묶인 거네.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행 판결과 관련돼서 2단. 자, 2단, 유공. 또 하나는 공유물 분할 판결은 공단이 되죠. 단독 신청이 되고요. 그래서 2단, 유공, 공단. 이렇게 한번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상속인 등기 공동 신청이 되고 상속 등기는 단독 신청이 된다라는 거. 자, 문제 15번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반드시 정해 두시고 그러면 15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자, 그러면 228페이지로 한번 가봐요. 자, 228페이지. 자, 228페이지 문제 17번. 이게 참 좋은 문제네요. 자, 등기 의무자가 권리자 따지는 문제. 참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17번을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등기 의무자가 잘못 지정된 것을 골라라. 자, 1번의 채무자 변경 줄 찾아봐요. 그러면 채무자 변경은 저당권 변경 등기로서 등기 의무자는 저당권 설정자. 아주 좋아요. 자, 요 1번 지문 만만치 않은 지문입니다. 1번은 맞고요. 2번에 건저당 채권 제국을 정액. 2번에 대해서는 정액을 동그라미 쳐놔요. 자, 정액은 무슨 등기하고 같다? 자, 설정 등기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자, 정액은 설정, 감액은 말소 등기하고 권리자 의무자가 동일하고 연장은 설정, 단축은 말소와 같아요. 그러면 정액하는 건저당 변경 등기에서 등기 의무자는 건저당 설정자. 그래서 맞네요. 정액은 설정 등기하고 권리자 의무자와 동일하다. 3번입니다. 자, 소유권 이전 전권의 가등기 이후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면 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의무자는 원래의 소유자 줄쳐놓으세요. 즉 가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3번과 관련돼서 우리 이거는 소유권 일대하고 가등기와 소유권 이해에 걸릴 때하고 정리를 해두자 그래서요. 그러면 자 가등기와 소유권일 때 본등기 의무자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죠. 자 그러면 소유권일 때와 소유권 이해에 걸릴 때 본등기 의무자의 차이는 본등기 의무자가 소유권이라면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가 돼 변동이 없습니다. 자, 소유권 이해에 걸리라면 가등기 당시 의무자와 제3취득자가 된다는 걸 확인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본등기 의무자는 언제나 가등기 당시 의무자 X가 돼요. 그러면 가등기 당시 의무자는 언제나 본등기 의무자가 된다. 맞는 지문이 되죠. 그러면 4번, 3번 지문은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소유권이라면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의 소유자, 즉 가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자, 4번에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 등기. 그러면 이때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시 등기 의무자는 누가 된다? 전세권자가 되네요. 자, 5번에 갑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자 올 명의 정저당 설정 등기. 자,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3차적으로 완료될 때 건저당 말소 등기를 신청한 경우 자, 등기 권리자는 병만 가능하고 등기 의무자는 어디다? 요 5번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5번 지문과 관련돼서 갑소유자, 가만 갑입니다. 자, 갑소유자 어리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자,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갔대요? 병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소 등기를 하네. 말소 등기를 하면 요 어른 의무자가 되고요. 요거는 갑은 권리자가 되고 요 사람도 권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요때는 계약 당사자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요때 계약은 바로 등기 청구는 채청이 되고 요거는 물권자가 되죠. 그래서 자 채청이 아닌 물청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자, 제3취득자, 전 소유자죠. 현재 소유자도 권리자가 될 수 있고 전 소유자도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5번에 병만 가능하고 이게 틀렸죠. 병 또는 갑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17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7번 5번. 저거 참 권리자 의무자 따지는 문제에서 가장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17번. 자, 228페이지 문제 17번 정답은 5번이 되고요. 요거는 반드시 우리가 풀어놔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 228페이지 문제 17번은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페이지 22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어디로 넘어가요? 넘기면 안 돼요. 졸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좌측 우측 페이지죠. 문제 18번 확정 판결의 안등기. 요거 반드시 우리가 풀어놔야 돼요.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올해 출제 가능한 문제고요.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 자, 1번의 판결에는 소송의 하해조서, 민사에 관한 조정, 공정정서도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이때 판결의 안등기는 우리 판결은 강제 집행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정정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판결에 가지평이 붙었대. 가지평 줄쳐놓으세요. 그러면 가지평은 확정 판결이 아니야. 그러면 가지평이 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 3번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의 판결 정본과 판결에 의한 송달 증명서. 송달 증명서는 보낼 필요가 없죠. 확정 증명서겠네요. 자, 4번의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의 피고도 단독으로, 그래서 단독으로 자, 공유물 분할 언의를 한 집은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문제 18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과 관련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러면 우리가 이행이 확정됐대. 그러면 자, 형식적 심사주의죠. 그건 시효로 소멸했는지 소멸하지 않았는지 등기까지 심사할 권한이 없어. 그러면 10년이 경과하면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나타나야죠. 자, 문제 18번 올해 출제 경향이 들어가요. 반드시 요거는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 18번 판결의 한 등기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문제 1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문제 19번. 자, 요거 한번 풀어놔야 되겠네요. 자, 등기 청구권과 관련돼서 요거 한번 보자. 자,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 한 사람이 이제 매도인이죠.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이 돼요. 이 사람은 이제 사인이 되죠. 요 매도인도 사인이 돼. 그러면 이 사람은 등기를 요구할 수 있다.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되죠. 두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당사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인들이 이제 등기소로 오겠죠. 등기소로 옵니다. 등기소가 되겠죠. 자, 요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오래간만에 한번 따져봅시다. 요 사인입니다. 요 사인 간의 관계. 요게 바로 실체 관계가 돼. 실체 관계. 자, 실체 관계. 요게 이제 실체법이 되겠죠. 그래서 실체법. 요게 이제 민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인이 이제 등기소에 간다. 요게 바로 절차 관계가 돼. 그래서 절차 관계. 절차 관계는 이제 절차법이 되겠죠. 요 절차법이 바로 등기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등기법.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요 사인이 등기를 안 해줘요. 그러면 요 사인은 사인한테 등기를 요구할 수 있어. 그래서 요거는 바로 등기 청구권이 된다는 거예요. 등기 청구권. 자, 사인이 등기소에 등기를 요구하는 거. 요거는 등기 신청권이 되네. 자, 그러면 여기 등기 청구권하고 등기 신청권은 다르죠. 그럼 다시 한번 비교를 해야 되겠죠. 자, 등기 청구는 사인이 사인한테 요구하는 거. 등기 신청권은 사인이 국가한테 요구하는 거. 그러면 이거는 사인 대 사인이니까 사건이고 사인 대 국가니까 공권. 그래서 공법상행위, 사법상행위가 돼요. 그러면 등기 청구는 실체법상 권리고요. 등기 신청권은 절차법상 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확인해 둘 거는 등기 청구는 사인이 두 사람이죠. 그래서 공동 신청에서만 인정돼요. 한 사람이 갈 수 있죠. 단독. 두 사람이 갈 수 있죠. 공동 신청이 돼. 그래서 등기 신청권은 단독 신청에서도 인정되고 공동 신청에서도 인정됩니다. 또 하나 여기 개념을 잡을 거는 자,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란 등기 청구를 요구하는 자고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란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란 등기 청구의 행사의 상대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등기 좀 받아가 안 받아간다. 그러면 등기 인수 청구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요 사인이 법원을 통해서 요 사인을 강제 집행할 수 있어. 그러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인이 법원을 통해서 등기소를 강제 집행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신청의 대상이다. 그러면 등기 청구권, 등기 신청권 비교를 딱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등기 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한번 보죠. 요걸 생각하면서 자, 1번의 등기 청구는 사인이 다른 사인에게 등기 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실체법상 권리다. 오케이. 이번에 등기 청구권은 판결에 의해서 강제 실현할 수 있으나 등기 신청권은 판결로서 강제 실현할 수 없고 이 신청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등기 청구는 단독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등기 청구권은 공동 신청에서만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문제 19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판례는 등기 의무자인 매도인, 매도인인 등기 권리자인 매수인에게 등기를 인수 청구할 것도 권장하고 있다. 5번의 등기 신청권은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면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등기 청구와 신청권은 우리가 반드시 비교를 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문제 20번을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자.
자, 문제 20번은 이제 우리 상속인 등기가 뭐냐, 요걸 한번 잡아주라는 거죠. 자, 요와 관계에서 A가 B한테 요 관계를 한번 따져보죠. 여기는 아버지예요. 요거는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요거는 무슨 등기가 되죠? 예, 상속 등기가 됩니다. 여기와 관련돼서 A와 B한테 집을 팔아서 이 사람은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이 되죠. 근데 이전 등기를 못 해주고 잔금도 못 치러줬어요. 그러면 A가 돌아가셨죠. 그래서 A-가 있어요. A-가 뭐냐? 바로 상속인 등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는 다르다라는 거죠. 상속 등기는 단독, 상속인 등기는 공동 신청이 돼. 이거는 제3자에 의한 신청이에요. 그러면 문제 20번 보죠.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등기를 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등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경우 갑의 상속인 백이 등기 의무자 매수인 을이 권리자가 되어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오케이. 등기 원인은 상속이라 적고 원인일자는 갑의 사망일. 요거는 아니죠. 등기 원인은 바로 매매죠. 매매, 법률행위가 돼요. 그러면 등기 원인일자는 법률, 매매 계약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고요. 자, 4번 지문, 3번 지문에 대해서 여기에서 확인해 둘 거는 자, 등기부상 의무자와 신청서상의 의무자가 불일치하고 있으나 각하지 않는 A 조건이 하나가 있다. 그게 바로 상속인 등기라는 겁니다. 자, 3번의 등기부에 적혀있는 피상속인의 표시가 신청서상 등기 의무자와 다르다 하여 이 등기 신청을 각하할 수는 없다. 이 경우 각각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를 제출해야 되고, 자,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정보도 제출해야 된다. 자, 5번의 갑의 상속인 앞으로 상속 등기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문제 20번의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됩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꼭 풀어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집 230페이지, 19번 문제. 자, 230페이지가 있고요. 자, 문제집 231페이지 이 두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풀어놔야 돼요. 그러면 문제 19번의 정답은 3번이요. 문제 231페이지 20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1번 하나 풀어봐야 되겠네요. 자, 채권자 제의신청입니다. 자, 졸고 있나요? 자, 분대겨요. 232페이지 당겨요. 자, 채권자 제의신청이죠. 채권자 제의신청은 자, 등기 신청은 누구죠? 자, 항상 이렇게 봐요. 자, 채권자 제의 신청은 등기 신청은 누가 한다? 바로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합니다. 자, 등기 실행은 채무자 명의로 등기하는 거죠. 채무자 명의로. 요때 채무자가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 요때 채무자는 반드시 등기 권리자야 된다라는 거예요. 권리자. 자, 이익을 받든지 아무런 영향이 없을 때 행사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보죠. 등기 신청과 등기 명인이 불일치하고 있다. 그러면 실체법상의 권리자와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가 불일치하고 있다는 게 제도적 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 틀린 것 이렇게 나왔네요. X 이렇게 됩니다. 자, 1번의 터민법 404조 및 부동산 등기법 28조 규정에 의해서 채무자를 대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채권자에게는 특정의 등기 정보를 가진 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금전 채권자도 포함된다. 오케이. 대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공동으로함이 사서정서 4, 그래서 거꾸로 40, 사문서, 공문서 다 무방합니다. 자, 3번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때만 일일서를 할 때다. 그러면 우리 채권자 대의 신청은 동시에 신청 사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답은 3번이 되네. 그래서 문제 21번과 관련돼서 채권자 대의 신청 반드시 풀어놔야 돼요. 자,
자, 4번에 채권자가 대의 신청할 수 있는 등기는 채무자가 가질 거예요. 등기 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나 등기 신청할 등기나 채무자의 권리에 영향이 없는 등기만을 말한다. 5번의 등기원이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 권리자에게 완료 등기를 해야 되며 대의 채권자에게 등기 필정보를 발급하지는 아니한다. 그러면 등기 신청인과 등기 명인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등기 필정보는 작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 21번과 관련돼서 특히 문제 21번과 관련돼서 당연히 우리가 봐둘 거는 역시 4번과 5번. 이게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4번과 5번에 대해서 꼭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 이거 하나 꼭 문제를 풀어둬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집 넘어가 보죠. 자, 페이지 234페이지를 우리가 보시죠. 자, 문제 25번. 자, 문제 25번.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풀어둬야 돼. 올해 출제 경향이 들어갑니다. 자, 필요적 기록사항과 임의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자, 임의적 정보사항, 지상권의 지료 임의적이죠. 지상권의 지료는 요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 지역권 설정 등기에서 유역지 표시와 목적과 범위 이렇게 나와 있죠. 2번은 맞고요. 3번의 전세권에서 목적인 범위와 그 다음에 전세권. 자, 3, 4번이네요. 건저당 설정 등기에서 채권 최고액, 저당권은 채권액이 되겠죠.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요 문제 25번과 관련돼서 234페이지 요거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25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문제집 236페이지로 갔어요. 자, 236페이지 보니까 자, 검인계약서와 관련돼서 있네요. 이제 29번이 되죠. 자, 검인계약서와 관련돼서 우리 꼭 정리해 둘 게 있죠. 검인계약서. 그리고 검인계약서입니다. 자, 검인계약서와 관련돼서 중요한 것은 특별조치법에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계약이 포인트죠. 그래서 항상 원칙 그랬어요. 원칙. 그 다음에 예외 기억해두라고 그랬죠. 그럼 원칙은 뭐라고 그랬어요? 계약해야 돼. 계약. 자, 계약해야 되고 자, 2단계는 소유권 이전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부동산이어야 됩니다. 자, 부동산 중에서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제외됩니다.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제외가 돼요. 어디로 빠지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서 부검이 탄생하고요. 그래서 토검부가 탄생하고 그래서 주검부가 탄생해. 그래서 자,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 검인 X 토지 거래 과정을 제출하면 검인 X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 제출해야 되고 주택 거래 신고 필정 검인 X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예적으로서 그래서 판결서나 저조서, 판결서나 조서는 반드시 검인을 받아라. 어디에서? 특별조치법에서. 이걸 기억해 달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문제 29번 보도록 하죠. 자, 1번에 매매계약서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거래신고 필정이 제출할 때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가등기 예약, 계약이 아니죠. 공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선박, 임목, 재단 등기의 신청의 경우는 등기 원인 서면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정역 검인을 받아야 되고요. 취득 시 일어난 소유권 이전 등기 계약이 아니죠.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자, 5번에 판결한 판결서 반드시 검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 문제 29번 정답은 1번 4번이 됩니다. 자, 문제 29번과 관련돼서 검인계약서 반드시 우리가 풀어놔야 됩니다. 이 문제도. 그래서 문제 29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0번이네요.
자, 30번은 뭡니까? 등기 신청 정보에 대해서 등기 원인 일자, 등기 원인 일자 틀린 것은 이것도 지문에 많이 등장하니까 이 문제 30번도 꼭 좀 점검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협의 분할형 상속 등기를 신청한 경우 상속 개시 일자를 등기 원인 일자로 기록해야 된다. 그래서 자, 협의 분할해서 상속 등기 맞죠?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네요. 토지 수용의 재개를 위해서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재개일이 아니라 수용일이 됩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0번의 정답은 몇 번? 2번. 자, 진정명의 회복 등기, 등기원 일자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 반드시 기억해둬야 되고요. 4번의 공유물 분할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땅땅땅 판결 확정 일자를 등기원 일자로 기록해야 되며 5번의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면 236페이지와 관련돼서 자, 문제 29번 거민계약서, 문제 30번 등기 원인일자 반드시 우리가 풀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